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기세를 올렸지만 오늘 하루를 정산하자면 이재명은 개망신을 당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부적 합도가 37%가 나왔는가 하면 이재명이 무효라고 했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석우 차관이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석우 차관은 최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는 그런 은행을 일삼아 왔는데, 내일 박성재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탄핵 선고가 예정되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김석우 차관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공수처에 고발당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런 돌려차기를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우선 MBC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이 코너에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당연히 이재명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높게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그런 계산 아래 아마 여론조사 날짜를 그때 잡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MBC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을 물었더니 이재명이란 응답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적합하다는 응답 30%보다 무려 7%포인트나 높은 응답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지 않다거나 비호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보통 30% 후반대에 늘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그렇게 놀라운 수치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MBC 여론조사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JTBC의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이재명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지지율 역시 31%에 불과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은 지금 지지율은 30%대 초반, 겨우 30%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만 흔들리면 20%대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일단 추락하기 시작하면 아마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재명의 지지율은 겨우 30% 초반을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 비호감도는 꾸준하게 30%대 중후반 36,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34%였는데 비해서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이 38%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서대고 있지만 자유우파의 후보가 확정되고 1대1 구도가 되면 결국은 51대 49의 경쟁이 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MBC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정치인을 물은 결과 이재명이 30%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이재명을 응답한 37%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선 7%포인트 낮은 수치죠. 이재명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것도 MBC 여론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이 6%에서 4%를 기록했는데 이 네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21%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지지율 30%와 네 사람의 지지율 21%를 제외하면 49%가 남아있죠. 그러면 49% 가운데 이준석이나 김동연 이런 사람들 1, 2%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2, 3% 정도는 지지 후보 없음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이재명이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이 이재명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상 지표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지지 후보가 없다고 주장한 응답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지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오늘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도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한 데 대해서 행정법 교과서까지 덜먹거리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가 무효의 대표적 사례인데 바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그 부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효인 행위는 특별히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한 대행이 지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임명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으로 업무가 중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석우 대행이 이재명의 무효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답변을 통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정당한 행위였다. 그런 정당한 행위였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40여의 임명 보류가 논란이 됐을 때는 한 대행이 단순한 직무대행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태로 변경됐기 때문에 한 대행이 적극적인 임명이 가능해졌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가 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김 대행은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3분의 1씩 3사람씩 그렇게 임명하는 것으로 결국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다고 학계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대행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재명이 아침부터 무효를 외쳤던 것은 일종의 지령이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과 야권 패널들에게 내린 지령이었고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무언의 압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석우 장관 대행이 보기 좋게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재명이 법무부 차관에게 제대로 한 방 얻어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84조 적용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가장 큰 부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인 사건도 모두 중단된다 이렇게 주장해왔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대행이 보수재판관 2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 내 인적 구성이 보수 중도 우위로 굳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재명 헌법 84조를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을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한 대행을 향해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다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탄핵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지연되면서 최상목 대행이 40여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국무위원 전원을 줄탄핵시키겠다, 총탄핵시키겠다 그렇게 협박하기도 했었죠. 더민초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한 대행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 마치 내란 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 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다. 이런 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건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문란 행위임이 자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홍위병들이 또다시 난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민초의 이 같은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을 망신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공수처에 고발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서 안 된다 이런 더민초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은 고발이 아니라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겨우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아예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폭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사실 워낙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뭐든 이재명을 끌어들이면 공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성동은 또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는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자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는 분이 후보로 등록해 주길 우리는 원하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아니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우리 당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우리 당은 대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이재명은 망신살이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